이번 시간은 지수의 정의하고 지수 법칙하고 거듭제곱근의 정의하고 거듭제곱근의 성질 이렇게 해서 4개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코덱스 가운데부터 살펴보죠. 코덱스 먼저 보면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지수라고 돼 있고 지수를 모두 4개로 쪼갰는데 첫 번째 거기 보면 정의 그랬잖아요. 거의 칸이 없어서 거듭제곱근밖에 안 넣었는데 우리 정의할 건 2개예요. 지수의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의 정의 이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내가 두 번째 이제 성질이라고 돼 있는데 이 성질에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좀 여기다가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할 건 정의하고 성질에 대해서 싹 다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됐어요? 미리 한번 살짝 언급해 봤어요.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곧장 시작해요. 첫 번째 지수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오죠? 잠시만요. 됐어요? 첫 번째 지수는요. 의외로 아이들이 그냥 뭉뚱그려서 정확하게 대답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서 정의부터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수학 1부터는요. 수능의 직접적인 출제 범위에 들어가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대부분 수능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다 꼼꼼히 유도해보고 그렇게 풀어보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수는요. 동일한 숫자가 곱해진 횟수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동일한 숫자가 곱해진 횟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앞에 주어진 이 동일한 숫자가 계속 반복될 테니까 걔를 밑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고요. 그 곱해진 횟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곱해진 횟수를 지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배운 게 있는데 이 횟수예요. 제한 범위가 있어요. 그 제한 범위는 일반적으로 자연수예요. 됐어요? 아주 기본적인 자연수가 되고요. 그러니까 자연수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는 걸 이렇게 씁시다 하는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좋아요. 두 번째, 의외로요. 정확하게 표현법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표현법부터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표현할 때요. 이렇게 하죠. A의 n제곱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지. 그리고 아래에 있는 얘를 뭐라고 하죠? 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지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밑과 지수에 대해서 이제 싹 다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죠. 그럼 이제 이놈을 가지고 우리가 지수 법칙이다 이렇게 해서 보통 설명을 하는데 위에 있는 얘가 지수의 정의에 해당하는 거고요. 나는 지수 법칙을 그냥 지수의 성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의에서 유도된 게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정의하고 성질이 같이 좀 설명을 뭐라고 할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지수 법칙은요, 뭐 별거 없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도 했던 그 생각인데 그래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A에 X제곱이 있대요.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1번 써야 돼요. 좋아요. 지수 법칙에서 첫 번째 A의 X제곱에 곱하기 A의 Y제곱입니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막 아니 선생 A의 X 플러스 Y지 맞아요. A의 X 플러스 Y인데 왜 A의 X 플러스 Y예요?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항상 정의를 머릿속에 좀 떠올려 보세요. 의외로 이걸 못 해가지고 아이들이 뒤에 가서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게 안 돼서 계속 막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비교해 보세요. 확인해 봤더니 A를 몇 번 곱했대요? X번 곱했대요. 그럼 A를 몇 번 곱했대요? Y번 곱했대요. 그러면 X번 곱한 다음에 Y번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X번 곱한 다음에 또 Y번 곱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A의
x 플러스 y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무슨 공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얘는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죠. 이번엔 a의 x의 전체의 y제곱짜리가 있대요. 이렇게. 그럼 요놈도 물론 우리 알고 있어요. a의 xy 거듭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왜 그렇죠? 좀 풀어 헤쳐 보세요. 그러면 a의 x제곱이 있는데 뒤에 a의 x제곱이 있는데 뒤에 a의 x제곱이 있는데 이런 놈이 몇 번 곱해졌다는 거지. y번 거듭제곱했습니다. 그런 거니까 y번인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해 보면 이 똑같은 놈이 계속 있으니까 잘 안 되면 숫자를 살짝만 넣어봐요. 2 얘가 3번 돼 있대요. 그러면 2에 2인 거니까 2가 3번이니까 싹 다 더하면 6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a의 x, y 거듭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살짝 생각해보면 얘가 a의 y의 x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왜요? 결과가 같으니까. 이해됐어요? 결과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놈을 결과가 같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런 놈도 결과가 같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전혀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막 외워서 쓰는 게 아닌 거죠. 됐습니까?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좀 중요한데 세 번째 것은 나누기인데요. a의 x제곱에 나누기 a의 y제곱인데요. 지금부터 좀 문제가 좀 달라져요. 그리고 당연히 시험에 혹시 나오면 세 번째 거만 나오는데 얘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한번 미리 써놓고 증명도 한번 꼼꼼히 다 해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수법칙 하는 거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뒤에 거 할 때도 계속 유도하고 증명하고 할 거예요. 유도하고 증명하는 걸 버리고 계산만 드립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식이 해석이 안 돼요. 알겠죠? 식이 해석이 안 돼요. 식도 해석하냐고? 그럼요. 식도 해석해야 돼요. 식을 해석해서 풀이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나중에 고생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만약에 x가 y보다 크대요. 이렇게. 역시 중요한 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 기준 잡고 뭐 하는 거 연습하죠? 분류하는 거 연습해요. 수학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기준 잡고 뭐 한다고요? 분류해서 싹 다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됐어요? 기준 잡고 분류해서 싹 다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수학 1의 아주 중요한 가운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만약에 x가 y보다 크대요. 그 말은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막 하지 마시고요. 확인해 봐요. 예를 들어 a를 x번 곱했대요. 그럼 사실은 이놈의 의미가 a의 x번 곱한 놈에다가 a의 y번 곱한 놈인데 위에 x가 y보다 크대요. 무슨 말이냐고요? 요건 쓰지 마세요. 예를 하나 들어봐요. a의 7제곱을 a의 5제곱으로 이렇게 나눠봐요. 그러면 a가 7번 곱해져 있는데 a가 5번 곱해져 나눴잖아요. 위아래 지워지겠죠? 몇 개 지워지지? 5개 지워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a의 x제곱을 a의 y제곱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얘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제발 중간 과정을 생략하지 마세요.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보자마자 무조건 빼지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봐요. 그러면 두 번째 x하고 y하고 같을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x하고 y하고 같다는 얘기는 a를 7번 곱했어. a를 7번 곱해서 나눴어. 똑같은 숫자를 나눴어. 그냥 그때 1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핵심 체크 포인트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 보면 x가 거꾸로 y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예를 하나 들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위에다 쓸게요. a의 7제곱을 이렇게 돼 있대요. 됐어요? 그 말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됐어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위에 7개가 싹 다 지워지고 아래 3개 남았을 테니까. 근데 앞으로 얘를 매번 이렇게 하는 게 귀찮으니까 중간에 하나 만들어 냅시다. 그렇게 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나 귀찮더라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됐어요?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A의 이 3을 큰 놈에서 작은 놈 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y 마이너스 여기까지 나오죠. x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3개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 이렇게 우리가 지수 법칙을 정리한 거예요. 지수 법칙은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지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수 법칙을 조금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앞에서는 자연수만 됐었잖아요. 근데 왜 자연수만 되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자연수만 돼요? 정의가 뭐예요? 곱해진 횟수라며. 그러니까 횟수는 한 번 곱하고 두 번 곱하고 세 번 곱하고 네 번 곱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루트 3번 곱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됐어요? 2분의 1번 곱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곱해진 횟수에 따라서 얘가 딱 정의가 되면 한번 우리가 체계를 이렇게 만들면 이 체계를 허물어뜨리면 안 돼요. 됐어요? 이 체계를 허물어뜨리지 않고 계속 이 체계를 어떻게 하면서 유지하면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가는 거죠. 됐어요? 이 체계를 그대로 어떻게 하면서 유지하면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 수학 1부터는요, 수능의 직접적인 출제 범위이기 때문에 숫자 체계 만들어 나가는 것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꼼꼼히 빠짐없이 다 정리할 테니까 제발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그걸 자기 거로 만들려고 해야지 그냥 내가 나온 결론을 가지고 문제만 풀려고 하는 생각을 그냥 버리셔야 돼요. 됐어요? 그렇게 이상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수학만큼은요, 반드시 자기가 진짜 증명돼 있는 거, 그리고 자기가 진짜 확인한 거 가지고 문제를 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수능인 거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지수법칙을 확장하는데 자연수에서 확장하기를 이번엔 0에 대해서 이놈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곱해진 횟수니까 0번 곱했다 이런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2의 0제곱 이런 놈이 있잖아요. 이런 놈은 도대체 2를 0번 곱해서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됐어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조심할 거, 앞에 주어진 이 체계 있잖아요. 성질인 거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계산할 텐데 이 체계를 허물어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됐어요? 이 체계가 허물어지는 그 순간에 위에 있던 모든 정의하고 성질들이 싹 다 표현 방법을 뒤바꿔야 되니까 체계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얘를 처리할까 했더니 앞에 주어진 요 놈 있잖아요. 앞에 주어진 이 전체 지수 법칙에서 우리가 얘를 항상 a의 x-y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x하고 y하고 같잖아요. 얘는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이게 기존 체계라고 쓰죠. 한번 연습해 봤어요. 얘가 처음에 만들어진 기존 체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확장하기 위해선 새로운 체계가 도입돼야 되는데 그 새로운 체계도 뭐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여기 있는 이놈 있잖아요. 이놈을 그냥 원래 1인데 얘를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a의 0제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x하고 y가 같으면 얘가 x-x인가 0인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a의 0제곱을 보면 1입니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a의 0제곱은 1입니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새로운 체계인 거죠. 확장 체계라고 할까, 그렇지? 확장되었어요. 근데 이 확장된 체계를 기존 체계에 충돌이 나지 않도록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a의 0제곱을 몇으로 처리하자? 그냥 1로 처리하자 이렇게 한 거죠. 이해됐어요? a의 0제곱은 이제 1로 처리하자. 왜요? 이 의미나 완전히 어떤 의미인 거니까? 같은 의미인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수법칙을 확장해서요. 처리해보면 이놈이 2의 0제곱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놈을 앞으로 1 처리하자 이렇게 된 거죠. 왜 1 처리한 거지? 이게 앞에서 처음 배웠던 지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됐어요? 지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수 법칙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킨 거죠. 이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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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지수 0을 확장시켰으니까 하나 더 써요? 좋아요. 하나 더 써요. 칸이 될래나? 5번째 거.
이번엔 또 지수 법칙의 확장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지수인데 음수예요. 됐어요? 가능한 한 장 안에 지금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수 지수가 되면요. 이놈을 보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우린 뭐 하고 싶은 거지? 계속 이 기존 체계를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유지하고 싶다고.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얘를 표현하려고 봤더니 이렇게 된 거죠. 원래 2에 마이너스 뭐 3제곱 이런 놈은 불가능하잖아요. 됐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2에 8제곱에 나누기 2에 8제곱 너무 크다. 2에 3제곱에 나누기 2에 6제곱입니다. 이렇게 보고요. 이놈을 원래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2에 마이너스 6에서 3 빼니까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앞으로 요 놈을요.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거예요. 2에 마이너스 3제곱으로. 근데 얘하고 진짜 같은 표현인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선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여기까지만 우선 좀 확장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첫 번째는 수학적 논리 체계가 만들어질 때 반드시 기존 체계가 있어요. 그 기존 체계에 따라서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내는데 그 새로운 정의가 기존 체계하고 충돌이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 더. 내가 수학적으로 옛날에 만들어진 기존 체계가 있대요. 근데 그 기존 체계에 새로운 체계를 넣어서 확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기존 체계하고 뭔가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 충돌이 일어날 때 옆에다가 제한 범위를 걸어서 뭔가 0은 말은 안 되지만 앞으로 이렇게 처리하자. 왜요?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학은요.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다른 체계를 올리는 거예요. 만약에 두 개가 충돌이 나잖아요. 만약에 두 개가 충돌이 나면 제한 범위를 걸어서 충돌되는 놈은 아예 생각하지 않든가 충돌만 따로 띄어서 해요. 이게 수학적 논리 체계의 가장 기본 출발점입니다. 됐어요? 좋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수하고 그 다음에 로그하고 새로운 체계들을 막 만들어 갈 건데 그 새로운 체계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한번 살짝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됐어요? 한번 보시죠. 됐습니까? 자, 지워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지수 정의하면서 지수 법칙을 0까지는 확장시켜 놓은 상태예요. 2의 0제곱을 그냥 몇 취급하자고? 1 취급하자고. 됐어요? 이해됐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코덱스 제일 앞장에 가면요. 수학 1 그래가지고 거기 새로운 수체계와 그래프 작성과 활용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됐어요? 거기 살짝 펴보시고 제일 앞에 제1 주제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새로운 수체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앞에 좀 설명을 좀 할 게 있습니다. 수학 1의 제1 주제예요. 주제가 3개 정도 되는데 새로운 수체계. 새로운 수체계를 도입하는 방법을 좀 익히려고 그래요. 물론 그냥 외웁시다 그래도 되는데요. 그게 내가 좀 그런 걸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되는 거 하나하나씩 다 꼼꼼히 따져줄 테니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수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그냥 외워서 빨리 문제 풀자 하는 친구들한테는 저걸 왜 하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 버리시고 장기적으로 봅시다. 됐어요? 새로운 수체계하고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체계를 확립한 다음에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위에 보면 다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수체계를 왜 만든다고? 그래프 그리려고. 됐어요? 자, 해보죠. 첫 번째. 먼저 수학적으로 수체계를 만들 때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그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원칙을 조금이라도 뭐라고 할까요? 위배한 거라 아니면 그냥 외우려고 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는 그 구멍에서 문제가 출제됐을 때 이상한 짓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처음부터 꼼꼼히 잘 공부해 봅시다. 잔소리가 좀 길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라고 할까요? 좀 잘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있잖아요. 첫 번째. 뭐를 정의해요. 그 정의는요. 예를 들어 이건 쓰지 마세요. 1, 2, 3, 4, 5 이렇게 정의한 거잖아요. 정의에는 규칙성이 없어요. 정의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얘를 1이라고 하자. 얘를 2라고 하자. 얘를 3이라고 하자. 선생님 얘가 3이니까 4는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그럼 5는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이 6은 뭐 이거 약간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는 우리가 딴지 걸면 안 돼요. 이렇게 하기로 한 거니까. 물론 그 공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직 우리 그렇게 모르잖아요. 수학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정의는 그렇게 하기로 한 거구나. 그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의를 가지고 얘는 우리끼리 뭐라고 할까요? 설정된 거예요. 중간에 이제 딴지 걸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죠. 정의를 가지고요.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의하고 정의 두 개, 정의 가지고 이거 하나 안 했네. 정의 가지고 유도된 게 성질이에요. 그리고 성질, 다른 말로 성질에서 또 유도된 게 정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서 내가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끔 이 성질이란 말 대신에 계속 써야 되니까 뭐 법칙 뭐 이런 말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적분 할 때도 이런 논리체계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정의는 설정된 거죠. 그럼 그런 가지고 유도해서 성질을 만들어요. 그리고 성질에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정리 보통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 지수 법칙을 살짝 배운 게 그래서 그런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의가 막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의하고 정의 또는 성질하고 성질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 새로운 게 만들어져요. 그런 걸 우리가 3단 논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글로 쓸까요? 3단 논법 그래서 3단 논법으로 새로운 체계를 또 하나 성립할 수 있어요. 됐어요? 선생님 3단 논법으로 새로운 체계가 성립되는 게 뭡니까? 예를 하나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루트에 x의 제곱이 있잖아요. 이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자세히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해가 있어요. 아무튼 우선 봅시다. 얘를 봤더니 얘가 x가 양수면 그냥 하잖아요. 또 불러봐요. x가 음수면 마이너스 x 하잖아요. 이 정도는 되는 거죠. 됐어요? 이 정도는 되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있잖아요. 얘가 왜 그러니 물어보면 원래 그래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설명을 못 한다고. 근데 왜 그런지도 한번 우리가 꼼꼼히 좀 따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얘는 우리 뒤에 거듭 제곱근 할 거거든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할 테니까 지금은요. 우선 이렇게 하는구나. 요 정도 좀 받아들여 주세요. 알겠죠? 이것도 다 설명할 거예요. 됐어요? 논리체계 뭐라고 할까? 쌓는데 도움이 되라고.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세요. 절대값 x. 절대값 x는 우리가 정의한 거잖아요. 불러봐요. x가 양수일 때 그냥 x 하지 뭐. 그리고 x가 음수일 때 뭐 하지? 마이너스 x 하지 뭐. 그러고 나서 두 개 봐요. 얘하고요. 얘가 완전히 어떻지? 완전히 같잖아요. 그러니까 3단 논법에 따라서 루트의 x의 제곱이라는 놈을 앞으로 절대값 x로 바꾸어서 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체계가 하나 만들어져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3단 논법으로 새로운 수체계 만드는 건요. 미분하고 적분할 때도 계속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체크 포인트예요. 놓치면 큰일 나요. 됐어요? 놓치면 큰일 나요. 잠깐 보시죠. 지워야 되겠습니다. 지워요. 아무튼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방금 지수법칙에서 했던 것처럼 새로운 수체계하고 뭔가 충돌이 나잖아요. 됐어요? 새로운 수체계하고 기존에 있던 체계하고 뭔가 충돌이 나면 그런 걸 예외 상황으로 묶어요. 그 예외 상황을 보통 문제에서 개념에서 이렇게 묶어요. 됐어요? 제한 범위로 해요. 그래서 제한 범위 한 다음에 두 개 해요. 제한 범위만 따로 특정 사건만 좋아요. 특정 조건만 따로 정리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정 조건만 아예 제외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그 조건은 생각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됐어요? 그건 우리가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걸 다른 말로 정의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말을. 그러니까 정의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예 그걸 생각하지 맙시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 x분의 1이 있는데 x는 0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은 특정 조건이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니까 특정 조건만 제외합니다. 그런 거니까 이놈은 없어도 수학자들이라면 당연히 알아먹고 있는 중인 거죠. 이해됐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정리해봐요. 수체계를 성립할 때요. 어떻게 한다고요? 체계를 하나 만들어요. 누군가 옛날 사람들이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그 체계에 따라서 새로운 체계를 막 도입해서 거기다 이제 살을 붙여가는데 수학은요 아주 거대한 논리 체계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 체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체계를 만든 다음에 새로운 체계가 있는데 두 체계가 충돌합니다. 그러면 그 충돌하는 놈을 제한 범위로 따로 띄어서 생각하지 않든가 아니면 충돌하는 체계하고 기존 체계를 억지로 끼워 맞춰서 새로운 체계가 기존 체계를 충실히 따라가도록 해요. 안 그러면 위에 쌓여져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뭐 말하고 싶은지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좋아요. 그래서 논리체계 성립하는 걸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요. 이 특정 조건만 따로 돼 있는 제한 범위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떤 특정 조건을 제외하는 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 풀 때요. 이걸 반드시 꼭 있잖아요. 이 예외 상황 있잖아요. 이 제한 범위. 제한 범위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제한 범위가 없으면 문제가 거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자, 지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요. 하는 거 잘 보세요. 좀 깨끗이 지워요. 그리고 수체계가 이렇게 딱 성립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체계를 가지고 두 번째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x축이 설정이 돼야 돼요. 당연히 x축은 실수 전체 집합이어야 돼요. 그리고 x축만 잘 결정되면 y축은 이제 따라오기 때문에 이 x축을 정의역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려면 반드시 x축이 설정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됐어요? 그리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과정인 거고 두 번째는 그럼 x축이 설정되어 있으면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요.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식이 작성돼서 함수식이 돼야 돼요. 됐어요? 함수식으로 작성하면 돼요. 그리고 그 함수식 안에는 이 함수식 안에는 수체계에 했던 무슨 범위가 그대로 들어가 있지? 제한 범위가 이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됐어요? 제한 범위를 포함해요. 반드시 제한 범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디귿.
함수 했으면 이제 합성 함수하고 역함수 또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역함수 기억나세요? 역함수? 역함수는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만 더 써봐요. 무슨 대응이어야 되지?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놈인데요. 어찌됐건 함수 시간에도 제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제한 범위에 따라서 한 번 더 이 제한 범위와 식의 특징에 따라서 또는 제한 범위에 따라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한 범위와 특징에 따라서 그래프가 결정이 돼요. 됐어요? 그 그래프의 특징이 예를 들면 대칭성, 또 예를 들면 주기성. 됐어요? 이해되세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그래프의 특징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선생님 그래프는 왜 이렇게 하얀색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직 해야 될 게 수책에 성립하는 거에 포인트가 있어서 얘는 그냥 살짝 언급만 해봤어요. 됐어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됐어요? 그러나 아무튼 그래프도 식의 특징에 따라서 그래프가 결정되지 그냥 막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됐어요?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체크 포인트입니다. 한번 보시죠. 됐어요. 자, 지웁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논리체계를 하나 만들어낼 준비가 다 된 거죠. 됐습니까? 그럼 그 논리체계 다시 뒤로 가셔서 거듭제곱근으로 넘어가 보죠. 우선 앞에 지수 있는 쪽 가셔서 지수의 정의에다가 우리가 표시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거듭제곱근은요 좀 중요해서 어디로 갈 거냐면 집중탐구로 곧장 넘어갈게요. 됐어요? 집중탐구로 곧장 넘어가서 우리 거듭제곱근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파트에 거듭제곱근이 두 개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앞장하고 뒷장이 있는데 뒷장 둘 다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틈하게 막 좁게 막 붙여가지고 적지 마시고 나중에 한 번 더 보려면 약간 여유가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 놓으시고요. 혹시 칸이 부족하면 뒷면에다 쓰시면 돼요. 자, 해보죠. 집중 탐구. 수업 중에 중요한 건 항상 뒤에 집중 탐구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제목은 이래요. 수체계 거듭제곱근. 중요합니다. 해볼게요. 첫 번째. 거듭제곱근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진짜 뜯어먹을 거예요. 알겠죠? 그냥 책에서는 한 줄로 설명한 것도 가능한 뒤에 있는 숨어있는 의미까지 꼭 다 꼼꼼히 할 테니까 그냥 드립다 외우지 마세요. 내가 지금 똑같은 건 5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발 그냥 드립다 외우지 마세요. 수학 1부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수2가도 드립다 외울 거예요. 미적분가도 드립다 외울 거예요. 수2는 미분, 적분의 시작인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첫 번째. 정의부터 출발해 보죠. 의외로 거듭제곱근을 물어보면 잘 대답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거듭제곱한 방정식의 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 거듭제곱근 이렇게 이야기해요. 됐어요? 그러니까 확인해보면 이래요. 앞에 거듭제곱한 방정식의 근인 거니까 거듭제곱근 이렇게 한 거죠. 그럼 결국
거듭제곱근은 방정식이네. 이해됐어요? 방정식인 거죠. 그리고 또 한번 해봐요. 거듭제곱했다는 얘기는 아직 우리가 확장을 안 했으니까 한 번 하든가 두 번 하든가 세 번 하든가 네 번 하든가 다섯 번 하든가 이렇게 하는 거지 아직 확장 안 한 거예요. 근데 우린 얘를 확장시켜서 함수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런지 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 거듭제곱근은 자연수예요. 됐어요? 그런데 우린 자연수 전체를 다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 제곱하든 두 번 제곱하든 세 번 제곱하든 네 번 제곱하든 다섯 번 제곱하든 그럼 자연수 전체를 기준 잡고 또 분류해요. 됐어요? 자연수 전체를 기준 잡고 분류하는 걸 무슨 수와 무슨 수로? 3으로 나눴을 때 뭐 나머지가 1인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비슷하다고? 마음에 안 들어서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놈, 4로 나눴을 때 뭐 나머지가 1인 그렇게 하는데 가장 깔끔한 건 짝수 아니면 뭐죠? 홀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기준 잡아요. 짝수 또는 홀수 이렇게 해서 기준 잡고 분류해요. 중요해서 그래요. 수학의 아주 중요한 틀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기둥, 틀 중에 하나예요. 문제 풀 때 이게 뭔 말이지? 기준 잡고 분류해서 다 따져봐야지 이런 생각을 기본 장착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어요? 꼭 장착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 푸는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표현할 때 2의 K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홀수 표현하는 것도 좀 살펴볼 테니까 보세요. 중요해서 그래요. 원래 이거 1학년 때 하고 왔어야 된다고. 근데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봐 조금 더 자세히 해볼게요. 얘가 2K에 플러스 1로 표현할 수도 있고 2K, 2L이라고 할까? 좋아요. 2L에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표현은 뭐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단지 얘가 조금 그렇잖아요. 이땐 당연히 생각해봐요. 짝수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0도 짝수 취급해요. 됐어요? 0도 짝수 취급해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우선 얘를 보시죠. 얘 봤더니 이때는요. 홀수니까 몇부터 출발해야 돼요? 빨리. 1부터 출발해야 돼요? 홀수니까 몇부터 출발해야 되지? 1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럼 얘가 1이 되기 위해서 K가 0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이 아닌 정수라는 제한 범위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설정하잖아요. 나중에 문제 풀 때 하나 차이로 틀린다고. 그럼 이렇게 설정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1부터 출발하면 L에 1 들어가면 되니까 이때 L은 자연수가 돼요. 그래서 권장하는 건 아래 걸 좀 권장해요. 됐어요? 아래 걸 권장하는데 물론 위에 거로 써도 돼요. 그래서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해서 기준 잡고 분류한 다음에 싹 다 처리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한번 보시죠. 아무튼 숫자 표현하는 것도 한번 해봤고요. 그러니까 짝수와 홀수로 기준 잡고 분류해서 이놈을 따로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놈을 따로 확인할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다시 따로 확인. 얘도 따로 확인. 여러분 다를 수 있어요. 알겠죠? 짝수일 때 다르고요. 홀수일 때 다를 수 있으니까 꼭 따로 확인할 생각을 미리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한번 보시죠. 자, 지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정의했으면요 항상 그 정의에 따라서 표현법이 나와요. 그 표현법을 익히고 그 다음에 정의를 활용해서 성질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수학에서 반복이 되는데요. 표현법부터 한번 살펴보죠. 거듭제곱한 방정식의 근인 거니까 우선 거듭제곱이 있어야 돼. x의 n제곱. 그리고 그놈이 a래요. 물론 얘가 0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0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a라고 쓸게. a는 실수 뭐 이렇게 합시다. 됐어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x의 n제곱이 a일 때 얘가 x의 n제곱 거듭제곱한 방정식인 거잖아요. 그때 근은 x인가 아닌가요? 그렇죠? 일대의 근
x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를 거듭제곱근한 방정식의 근입니다. 그래서 걔를 표현할 때 얘를 도대체 근 x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짝수에 따라서 다르고 홀수에 따라서 달라요. 표현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살짝 이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으니까 얘부터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봐요. 꼼꼼히 다 해놓으셔야 돼요. 해봐도 돼요? 칸이 되려나? 아, 좋아요. 해봐요. 나 위에 거 좀 지워야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한눈에 좀 보이려면 위에 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필요한 친구는 빨리 써놓고 넘어가시죠. 자, 지워요. 그리고요, 이제 예를 들 건데 우선 참고 하나만 쓰고요.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좀 확인하려고요. 방정식은 뭐로 풀고 식으로 풀 수 있고 두 번째 뭐로 풀 수 있고 그래프로 풀 수 있어요. 식으로 푼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안 해요.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인수분해나 근해공식 쓰면 되는데 3차는 근해공식이 없으니까 인수분해로 통일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인수분해. 원래요 3차도요 근해공식이 있어요. 그러나 고등수학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그린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한다는 얘기는 f의 x는 a라는 이 방정식이 있대. fx는 다항식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하죠? 우리가 둘로 나눠서 해요. 첫 번째 뭐를 그리지? y는 f의 x를 그려요. 그리고 두 번째 y는 뭐를 그리죠? a를 그려요. 얘 각각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두 놈의 교점에 무슨 좌표 찾으면 되지? x좌표 찾으면 돼요. 좋아요. 이건 설명 안 합니다. 그래서 교점에 x좌표를 찾으려고 하면 돼요. 이건 아는 거잖아요. 충분히. 됐어요? 단지 이제 우리가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할 텐데 이거 할 때 새로운 숫자가 막 나와서 헷갈리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부터 그거 정리할 테니까 아이고 이거 또 참고를 써버려서 이거 지우고 얘 들기 어렵네요. 이거 지우고 할 테니까 한번 보시죠. 자, 지웁니다. 도대체 제가 뭘 하려고 저렇게 그렇잖아요. 칠판을 지우려고 할까? 그렇잖아요. 중요해서 그래요.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아니면 애들이 막 이걸 외우잖아요. 외우는 그 순간에 이제 막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지 않도록 아주 처음 할 때 정도를 걸어가려고 하는 거죠. 좋아요. 꼭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듭제곱근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쉬운 거부터 해봐요. x제곱은 2라는 짝수, 차수, 거듭제곱한 방정식이 있대요. 그래서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우리가 이미 배운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리수라고 그래서 하나 배운 게 있는데 내가 둘로 풀어보려고 그래요. 칸이 되려나? 아래다가 할까요? 좋아요. 좀 앞으로 당겨서 첫 번째는 식으로 해요. 당연히 무슨 분해하는 거죠? 인수 분해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죠? 인수 분해해서 이제 처리해서 만들어낸 놈인데 이렇게 보는 거죠. 얘가 1로 넘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x는 얘가 넘어가면 이렇게 하고요. 새로운 숫자 만들 때 지금부터 새로운 숫자 만든 건 딴지 걸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라고 나한테 물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만들기로 했으니까. 됐어요? 그리고요. 숫자 모양도 있지만 숫자 부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양하고 부호 두 개를 좀 혼동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모양하고 부호 같이 잘 확인해 놓으세요. 먼저 새로운 숫자를 만들 때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만들 때 선생님 루트 2잖아요. 맞아요. 그거 만들어진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위로 살짝 넘어가고요. 거기다가 이런 모양의 기호를 씌우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2 있잖아요. 2는
생략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제곱부터 무리수가 출발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쓰기 귀찮아서 수학은 썼던 거 또 쓰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써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 이렇게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생각해 보시면 얘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인데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플러스 2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동일한 수를 거듭 제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거예요.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를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요, 읽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읽어? 아, 좋아요. 읽어. 두 개 할게요. 얘도 있고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 쓰려고 하는 거니까 자네들은 적당히 해놓으세요. 나 가능한 한 식과 그래프를 같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화면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x는 얘를 풀면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얘를 읽어봐요. 선생님 루트 2 아니라니까요. 읽어보셔야 돼요. 아니 선생님 루트 2 그럼 얘 읽어봐요. 아니 마이너스 루트 2 아니 그건 그냥 소홀히 그렇잖아요. 소홀히 해석을 한번 해봐요. 해석을 해보면 해석이라고 할까? 해석해보면 제곱해서 여기 2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2를 붙였다고 생각해봐요. 작은 2예요. 큰 2가 아니고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중에서 뭐? 양수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됐어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중에서 무슨 수? 음수.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제발. 제발. 됐어요? 제발. 숫자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만들어진 게 그렇다니까?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중에서 무슨 수? 양수.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중에서 뭐? 음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이걸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냐면 애들이 자꾸 외워가지고 이해하면 되는데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중 양수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안 어렵다고. 얘도 읽어봐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중에서 무슨 수? 음수.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 지금 짝수하고 홀수를 나누어서 생각할 거예요. 다시 짝수의 거듭제곱한 놈과 홀수의 거듭제곱한 놈을 나눠서 생각할 거예요. 그게 달라서 그래요. 알겠죠? 생각 방법이 다르니까 짝수할 때 생각 따로, 홀수할 때 생각 따로를 하셔야지 안 헷갈려요. 그리고 루트 밖의 부호가 양수와 음수를 결정해요. 그렇잖아요? 루트 밖의 부호가 양수와 음수를 결정해요.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요, 이제 얘를 그래프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지워도 되겠습니까? 한번 써? 잠깐 보세요. 지웁니다. 그러니까 얘를 식으로 풀면 이렇게 된다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그래서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부탁인데 읽으세요. 그리고요, 얘를 그래프로 풀어봐요. 그래프로 풀려면 둘로 나눠야 됩니다. 불러보죠. y는 뭘 그려? x제곱을 그려요. 그리고 y는 뭐를 그려? 2를 그려요. 그 다음에 얘와 얘의 교점에 무슨 좌표를 찾아? x좌표를 찾아요. 그러니까 그려보면 아래쪽에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x제곱 이렇게 된 거죠 뭐. 이렇게 돼 있고요. y는 2 그랬으니까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y는 2 이렇게 돼요. 그러면 교점의 x좌표 찾으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보면 여기가 몇인 거지? 루트 2가 되고 여기가 몇인 거죠?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교점이 두 개야? 그러면 실근도 두 개야.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하나 해봤어요. 됐습니까? 그럼 한번 또 해보죠. 얘를 하나 더 들어봐요. 이제 뭐 1번, 2번 번호 안 붙여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번엔 x 제곱한 놈이 마이너스 2인 걸 한번 해봐요. 선생님 다 할 겁니까? 다 할 거예요. 식으로 한번 해봐요. 식으로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죠? 앞에서 얘가 1로 넘어가고 거기다가 살짝 이거 붙인다고 그랬으니까 이놈을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한 방에 해도 되죠? x는 얘가 1로 넘어가요. 거기다가 이런 모자 비슷한 걸 씌워요. 선생님 모자라니 무식하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 2하고요. 여기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 수학상에서 새롭게 하나 정의해서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 새롭게 정의해서 하나 만들어진 게 있단 말이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i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근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식으로 했으니까 뭐로도 한번 해봐? 그래프로도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프로 접근해 보면 역시 두 개 해봐요. y는 뭘 그리지? x제곱을 그려요. 그리고 y는 뭘 그리죠? 마이너스 2를 이렇게 그려서 두 개의 교점의 x좌표를 따져보면 되는데 선생님 너무 자세히 합니다. 아유 자세히 합시다 우리 하는 김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이 그래프는 동일하게 y는 x제곱 그래프인 거잖아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아래쪽에 그리죠. 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y는 마이너스인 거니까 이놈하고 이놈의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무슨 근이라고 하지? 허근입니다. 그런 거니까 허근은 이 상태에서 교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교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교점은 뭐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실근만 교점으로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요. 정리해봐도 돼요? 이쪽까지 나오죠? 네, 좋아요. 정리.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거듭, 제곱, 근이라는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한다는 얘기는 제대로 그 숫자에 만들어진 의미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짝수 차수잖아요. 짝수 차수는 루트 근호 밖이라고 할까? 좋아요. 근호 밖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호를 결정해주는 결정 요소가 돼요. 그리고 이 부호 결정 요소는요. 생각해 보시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니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 거잖아요. 됐어요? 다시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 거니까 얘는 우리가 기존 체계인 거예요. 됐어요?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요. 세 번째. 짝수 차수는요. 근호, 안이 항상 양수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도 기존 체계 아닌가요? 그만 쓸렵니다. 됐어요? 이해됐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리고요. 네 번째 게 좀 중요한데 그냥 막 외우라고 하면 편해요. 나도. 그러나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좀 선생님 나 이거 다 알아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사실은 다 안다고 해서 물어보면 모르는 친구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네 번째는 확인할 건 이래요. 실근은 교점이 발생하고요. 허근은 교점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칸이 없네요. 우리 옆에다 쓸게요. n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런데 근은 항상 n개예요. 항상 n차 방정식은 근은 항상 n개예요. 그러나 실근만 따로 따지면 교점이 발생하는 놈만 보세요. 그랬으니까 실근은 또 다르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나중에 조금 더 정리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웁니다. 짝수 차수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럼 홀수 차수 해보죠. 뒤에 건 좀 내버려둬요. 좀 깨끗이 지웁니다. 자, 해봐도 될까요?
예. 이번엔 3차.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됐어요? 조금 예상이 되지 않아요? 해보죠. 역시 식으로. 어떻게 만든다고요? 물론 인수분해 해도 돼요. 됐어요? 인수분해 해도 돼요? 좋아요. 인수분해 안 하겠습니다. 됐어요? 인수분해 하는 건 안 할게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넘겨보잖아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세제곱인 거니까 쟤를 일로 넘겨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됐어요?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됐어요?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얘는 거듭 제곱 끊으면 뭐 하고 싶어야 되지? 해석하고 싶어야 돼요. 해석해 보세요. 불러봐요. 불러봐요.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됐어요? 다시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수인데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요. 음수가 없어요. 기존 체계에 음수가 없다고. 왜 음수가 없는 거지? 마이너스 3번 곱해봐요.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3번 거듭 제곱해보면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루트 어디 갔죠? 근호 밖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결정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 결정 요소가 필요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항상 세제곱하면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해요. 음량이 없어요. 음량이 없다고. 그 대신 이따 비교해보면 알 텐데 이놈은요.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세제곱해서 몇이 되는 수? 2가 되는 그냥 수인데 얘를 그래프로 해봐요. 그러면 둘로 그려요. 얘를 둘로 쪼개서 그려요. 좀 색깔도 얘는 까다로우니까 y는 x 세제곱을 그려요. 그리고 아까 내가 파란색 했었나요? 맞아요? 그럼 얘는 y는 2를 그려요. 두 개 교점 x좌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 x 세제곱을 몰라. 알려줄게요. 알겠죠? 알려줄 테니까 그냥 아 그렇게 그리는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x 세제곱은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됐어요? 그럽니까? 아 그래요. 그냥 받아들여줘요. 그리고 얘가 y는 2인 거니까 이렇게 그려요. y는 2 이렇게. 그리고 교점에 무슨 좌표? x좌표. 그러면 여기 어딘가 제가 있단 말이죠. 이 3은 좀 작은 3이에요. 또 헷갈릴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수. 됐어요? 세제곱해서 몇이 되는 수? 2가 되는 수. 이렇게 해서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좀 예측되지 않아요? 요거 좀 지웁니다.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이 마이너스 2래요. 이렇게. 그럼 역시 또 둘로 또 해봐요. 선생님 지겹습니다. 아유 지겹다니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요. 그렇죠? 식으로. 선생님 알겠는데 기다려봐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식으로 해보면 불러보시죠. 어떻게 한다고? 넘긴 다음에 루트를 붙여요. 근호를 씌워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역시 해석해보세요. 해석해보세요. 됐어요? 해석해보세요. 그럼 불러보죠.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인데 x는 이거 자체로 무슨 수인 거지? 음수라고.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앞에 얘는 음량이 루트 밖에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요. 이 자체가 음수인 거예요. 됐어요? 이 자체가 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써야 돼요. 세제곱해서 자네들이 쓰세요. 마이너스 2인 수.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2차일 때는요. 근호 밖에 짝수 차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호를 결정하는데요. 홀수 차수인 경우에는요. 이놈이 안에 있는 얘가 이 x의 값을 이미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부호를. 미안합니다. 안에 들어가는 근호 안에 숫자의 부호가 이 x의 부호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근데 수학자들한테는 당연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만들기로 했으니까 굳이 여기다 마이너스를 왜 붙이고 난리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는 왜 굳이 밖에 붙였을까요? 안에 있는 놈이 항상 무슨 수니까? 양수니까. 그렇잖아요. 거듭제곱하면 항상 양수니까 음량을 하려면 밖에다가 표시할 수밖에 없고요. 얘는 밖에다 표시 안 하고 이렇게 표시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리고요. 그래프로 표시해봐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표시해보면 이놈이 y는 x 세제곱이고요. 파란색으로 y는 몇인 거죠?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한 방에 하고 싶은데 그래도 또 하나 그려봅시다. 알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x 세제곱 그래프 어떻게 낸다고? 이렇게. 선생님 나 모르는데 그냥 받아들여 달라니까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된 거죠. 그럼 y는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이번엔 아래쪽에 그래요. 이렇게. 부러졌어. 지저분해졌어. 자, 좀 공들여서 해줄 테니까 공부할 때 제대로 합시다, 여러분. 됐어요? 자, 지워요. 이렇게. 그럼 얘가 y는 몇인 거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교점에 무슨 좌표가? 교점에 x좌표가. 됐어요? 여기가 세제곱근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기 밖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없더라도 이거 자체가 이미 무슨 수인 거지? 이거 자체가 음수인 거예요. 됐어요? 이거 자체가 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숫자 체계를 만들 때 홀수 차수는요. 안에 있는 놈이 부호를 결정해요. 짝수 차수는요. 밖에 있는 애가 부호를 결정해요. 이해됐어요? 나 요거 좀 지우고 두 개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필기해 놓으세요. 됐습니까? 지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마저 이어서 써보겠습니다. 6번. 해봐도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슨 차수만 했었지? 짝수, 차수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6번째 홀수 차수. 나중에 우리가 4차짜리도 할 거고요. 6차짜리도 다 설명해 줄게요. 근데 우선 예를 들읍시다. 알겠죠? 2차짜리하고 3차짜리가 저 예를 들고요. 나머지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따로 또 한번 정리해 줄 거예요. 우선 2차는 짝수 차수의 대표, 3차는 홀수 차수의 대표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모든 짝수 차수가 그런지 모든 홀수 차수가 그런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좀 이따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홀수 차수인 경우에는 앞에 있는 얘는 근호 바뀌었는데 홀수 차수는요. 근호 안이 뭐를 결정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결정해요. 차이가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할 때 홀수 차수 따로 좀 생각하고 짝수 차수 따로 생각해서 따로따로인 숫자가 거듭제곱근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리고요. 7번째. 홀수 차수는요. 근호 밖이 항상 양수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짝수 차수하고 홀수 차수하고 만들 때 이게 계속 이렇게 서로 충돌이 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얘는 동일하고요. 이해됐어요? 얘는 동일하고. 이해되세요? 당연히 얘도 동일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에 갭을 메꾸고 싶은 거예요. 한 개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통일해 보려고 싶은 거죠. 맨날 차수, 홀수 차수, 짝수 차수 어떻게 맨날 구분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구별하지 않고 한꺼번에 통일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써 놓으세요. 보시죠.
됐습니까? 자, 지웁니다. 좀 깨끗이 지워요. 좀 잘 안 되는 친구 있잖아요. 좀 잘 안 되는 친구는 여러 번 볼 생각을 하세요. 이해가 될 때까지. 알겠죠? 아마 나처럼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많다고 임마? 그래요. 근데 아무튼 자세히 설명하려고 애쓰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개념 완성 강의잖아요. 개념 완성 강의할 때는 그냥 허투루 안 하려고 되게 애써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잘 이해 안 되면 여러 번 보세요. 여러 번 보고 이해될 때까지 반복한다고 생각하고 한 두 번, 세 번 봐서 안 되면 네 번, 다섯 번까지. 네 번, 다섯 번 안 되면 여섯 번, 일곱 번까지. 됐어요? 그 정도 끈기가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정리하면서 이제 싹 다 필요한 식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꼭 싹 다 필요한 걸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x의 n제곱이 a래요. 됐어요? 그러면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반드시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n이 무슨 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 만들 때요. 이렇게 한다고 x는 n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근 루트 a가 됩니다 해서 만들어져요. 됐어요? 이때 a는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n은 짝수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 정도는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n이 무슨 수일 때? 홀수일 때. 홀수일 때는 x는 n 제곱근 플러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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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만약에 a가 양수면은 그냥 플러스라고 쓰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밖에 있는 얘가 부호를 결정하고요. 얘는 안에 있는 얘가 이 x 값의 부호를 결정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가 x의 부호를 결정하고 얘는 안에 있는 얘가 x의 부호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더럽잖아요. 그죠? 교과서에 이렇게 안 나왔어요. 내가 지금 뒤에 있는 것까지 논리체계를 하나하나 다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식으로 푼 거 아닌가요? 그럼 두 번째. 뭐로 풀어봐? 그래프로 또 풀어봐. 그래서 y는 x의 n제곱을 그려요. 그리고 y는 뭐를 그려? a를 그려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a가 양수 되고 무슨 수 되는 거지? 음수 된다고. 얘는 항상 a가 양수일 때만 되는 거잖아요. 단지 조심할 거 a가 음수일 때는요. 언제만 확인이 가능하냐면 우리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루트 안에 음수는 i로 끄집어내잖아요. 이것도 해야 돼? 좋아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 예외로 한 게 있는데 비교 한번 해봐요. 루트에 마이너스 2란 놈은 루트 2에 i라고 이렇게 해서 표시하잖아요. 근데 비교할게. 이런 놈이 있잖아요. 이런 놈은요. 마이너스 미안합니다. 4제곱 한 놈은요. i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왜 끄집어낼 수가 없느냐? 여기 2가 생략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2가 생략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이 i 있잖아요. 이 i는 알고 보면 이건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i인 거지 4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우리가 정한 적이 없어요. 됐어요? 4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숫자가 아닌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그냥 얘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하는 거 비교해 보세요. 이쪽에 칸이 좋아요. 옆에서 칸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칸이 있으니까 좀 써보죠. 얘는 예를 들어 선생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건데 얘는 i로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왜요? i로 표현하려면 여기 제곱해야 되는데 얘는 4제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i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i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4제곱 들어가 있는 이놈 있잖아요. 이놈은 i로 표현이 불가능해요. 숫자가 아닌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뭐 돼 있지 않다? 정의 되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짝수 차수에서는요, 유일하게 2차만 우리가 음수일 때를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숫자가 아닌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런 건 숫자로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만 있는 거지, 안에 들어간 이 음수는 아예 숫자 표현으로 우리가 제외해버려요. 이해가 안 되니까. 됐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데 조금 한 번 더 설명해 봤습니다. 이거 뒤에 있는 건 좀 지우려고 해요. 한번 보시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다시 와서 우선 얘는 빼고 이 둘의 표현 방법을 좀 일치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얘를 그려보면 얘도 역시 둘로 나눠요. 얘를 그리는데 첫 번째 n이 무슨 차수일 때? 짝수 차수일 때.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 돼요. y는 x의 n제곱. 됐어요? n이 짝수래요. 그러면 2차짜리도 이렇고요. 4차짜리도 이렇다는 얘기인데 이건 받아들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4차짜리는 사실은 약간 입체예요. 2차는요. 그냥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 선생님 2차하고 4차 그러니까 이렇다고요. 얘가 x제곱도 이렇고요. x 4제곱도 이렇고요. x 6제곱도 이렇고요. x 8제곱도 그래프가 다 이래요. 다 이런 모양이에요. 다 가운데 y축에 대해 대칭인 모양인데 이게 왜 이러냐면 사실은 다른 그래프예요. 선생님 모양 같은데? 아니에요. 입체로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입체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2차짜리라 몸을 희생해? 좋아요. 뭐 묻은 거 없죠? 오! 하필 까만 옷을 입고 와서 뭐 이해해 주세요. 그렇죠? 까만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아무튼 그냥 하죠 뭐.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2차짜리가 이렇게 있고요. 이 2차짜리가 앞에서 보면 이런데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됐어요? 근데 4차짜리는 앞에서 보면 이런 모양인데 옆에서 보면 약간 이런 입체라고 생각하시죠? 뭐 됐어요? 쪽팔려라. 이 정도면 이해하겠죠, 그렇죠? 선생님 6차짜리는 아니 뭐 이렇게 되겠지. 8차짜리는 뭐 이렇게 돼 있겠지 뭐. 몰라요 나도. 됐습니까? 그래서 짝수 차수는 다 이런 모양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양수잖아요. 그러면 A가 양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앞에서 그렸던 그건 거예요. Y는 A. 이해됐어요? 이때 A는 양수예요. 그러면 아래 있는 놈은 A는 음수라고 합시다. 그럼 Y는 A가 양수라고 고정하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또 많이 헷갈리는데 이때 A는 양수인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때 A는 무슨 수인 거지? 음수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니 선생님 같은 A잖아. 아니 같은 A가 아닌 거예요. A가 양수일 때 기준 잡고 A가 음수일 때 기준 잡아서 다른 놈인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한다고요. 여기에 n 제곱근 a 이렇게. 그리고 읽어봐요. n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 중에서 무슨 수? 양수 이렇게 읽는 거죠. 이해됐어요? 맞아요. 내려가요. 얘는 n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에서 음수 밖에 써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한 거죠. 이해되세요? 좋아요. 두 번째 뭐죠? 두 번째는 n이 무슨 수인 경우? 홀수인 경우. 됐습니까? n이 홀수인 경우. 따져봐도 돼요? 그럼 n이 홀수인 경우에는 그래프 이렇게 돼요. 여전히 y는 x의 n제곱, n은 홀수, 됐어요? 그러니까 3차짜리도 6차짜리도 미안합니다. 3차짜리도 5차짜리도 7차짜리도 9차짜리도 다 모양이 이렇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역시 a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y는 a는 양수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y는 a 그러면 a는
음수일 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 표현 방법이 좀 달라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하는 거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얘가 n제곱근 a예요. 이렇게 됐어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에서 양수. 근데 a 자체가 양수니까 양수 이렇게 한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리고요.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는 서로 다른 놈인데 이때 나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얘를 이렇게 해놓고요. a가 양수인 이거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다시 a가 양수인 그놈을 여기다가 적용시키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됐어요? 이해되세요? 마이너스 a라고 쓰려고 그래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면 앞에서 여기 오면 이놈은 n제곱근 루트 n제곱근 마이너스 a 이렇게 n 또 큰일 나 이거. 오늘 다시 중요한 날이어서 좀 잘해줘야 된다고 그죠? 그냥 막 하지 말라고 좀 제대로 조금이라도 헷갈리지 않도록 n제곱근 루트 n제곱근 a 왜 이래요 그죠? 다시 잘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네. 미안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얘는 n 제곱근 마이너스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표현 방법 좀 잘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음수 자체인 거예요. 얘는 양수인 거예요. 얘는 밖이 음수인 거예요. 얘는 밖이 양수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요. 그래프를 분석할 때는 항상 그래프의 뭐를 생각하라고 그랬지? 특징을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됐어요? 그래프의 특징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프의 특징을 생각하셔야 돼요. 짝수 차수는 이게 y축에 대해 대칭이에요. 근데 홀수 차수는요. 이 그래프의 특징이 원점에 대해 대칭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n이 짝수일 때 y축에 대해 대칭이고 n이 홀수면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 대칭이란 말이죠. 근데 생각해봐요. 밖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밖에 안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언제 다 일일이 따져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건요. 처음에 배웠던 게 뭐죠? 처음에 배웠던 게 얘인 거잖아요. 제곱근이 얘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왜냐하면 얘가 처음에 만들어진 기존 체계니까. 처음 만들어진 게 제곱부터 출발했으니까 그게 짝수였으니까요. 공교롭게 얘가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진 걸 가지고 나중 만들어진 걸 이해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학자들끼리 생각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놈하고요. 이 A하고 이 A는 같은 A인 거예요. 됐어요? 이 A하고 이 A는 같은 A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저놈을 이해하려고 가만히 봤더니 지금부터 하는 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 중요합니다. 혹시 못 쓴 사람 잠깐 써놓으세요. 잠깐 써놓고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들으셔야 돼요. 잠깐 쓰세요. 다 써놨죠? 다 써놨죠?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기존 체계를 이용해서 얘를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됐어요? 다시 얘를 이용해서 얘를 이해하고 싶은 거니까 숫자를 봤더니 얘가 원점 대칭인 거잖아요. 잘 들으세요. 원점 대칭이란 얘기는 이놈을 이렇게 해서 하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가만히 봤더니 원점 대칭인 거니까 만약에 얘가 플러스 A고 얘가 마이너스 A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얘는 플러스 A, 얘는 마이너스 A. 다시 할게요. 얘는 플러스 A, 이 길이. 얘는 마이너스 A. 근데 플러스에 부호 바꾼 놈인 거니까 이 길이가 같아.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미안합니다. 얘하고 얘는 원래 같은 거고 얘하고 얘는 원래 같은 놈이었으니까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서로 합동이에요. 합동이란 얘기는 여기 있는 빨간색으로 해야지. 여기 있는 이 길이하고요. 찌글찌글 이렇게
여기는 이 길이하고 여기는 이 길이가 같대요. 됐어요?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이 길이하고 여기는 이 길이가 같대요.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아, 길이가 같으니까 얘가 플러스 3만큼 같으면 얘는 마이너스 3만큼 같겠지 뭐. 이걸 쓰려고 하는 거예요. 루트 밖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루트 밖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서 기존 체계를 그대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놈하고 가만히 봤더니 얘와 얘의 관계가 여기에 부호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인 거니까 기존 체계상에서 이렇게 해도 똑같잖아요. 이해됐어요? 아, 얘가 플러스 A, 얘는 마이너스 A, 길이가 같으니까. 근데 얘가 원래 음수였으니까 얘를 얘로 새로운 체계로 만들어서 쓰자 이렇게 한 거죠. 이해됐어요? 이 새로운 체계를 기존 체계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니까 이제 충돌이 아닌 거잖아요. 얘는 원래 음수, 얘는 안에 있는 놈이 음수였는데 밖에 있는 놈이 음수로 바꾸면 앞에 처음 만들어졌던 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갑자기 표현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기존 체계에 새로운 체계, 새로운 체계가 얘잖아요. n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a를 기존 체계에 있던 놈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가 된 거죠. 이해됐어요? 새로운 체계를 기존 체계를 이용해서 얘를 음수라고 보자 이렇게 한 거죠. 원래 얘도 음수였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헷갈릴 테니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진짜 이해된 거죠? 그러면 얘 A가 무슨 수였지? 양수였잖아요? 그럼 이 A도 무슨 수가 되는 거죠? 양수로 표현할 수 있고 얘는 원래 양수였잖아요? 얘도 뭐였지? 원래 양수였잖아요. 루트 안이 항상 양수였잖아요. 얘만 빼고. 그렇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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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아! 양수 하나로 싹 다 통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음수는 밖에 빼서 음수로 만들어서 기존 체계 쓰고 안에 있는 얘는 이렇게 만드는 그 순간에 A가 양수인 걸로 다 통일됐으니까 또 해결되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편리하게 쓰려고 만든 건데 이해를 안 하고 막 외우려고 하면 그때부터 막 혼돈스러워진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좋아요. 한번 보시죠. 됐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거 정리했죠? 이제 세 번째 거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거듭제곱근이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렇죠? 정의만 이렇게 깊게 팠어요. 그러니까 제발 잊지 마세요. 여러 번 들어두세요. 지웁니다. 좀 지워요. 여기를 못 넘어가서 애들이 그냥 막 외우더라고요. 그럼 외울 게 많이 들어요, 여러분. 내 말을 좀 믿어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 첫 번째 식으로, 두 번째 그래프로 이제 총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한번 또 기억이라고 해요. 기존 체계가 있는데 그 기존 체계가요 사실은 거듭제곱근의 제곱차수예요. 됐어요? 거듭제곱근이 있는데 그 거듭제곱근의 출발이 기존 체계가 짝수차수란 말이에요. 짝수차수부터 출발해서 뒤에 있는 놈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짝수차수 만들 때 x의 n제곱이 a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 a는 또 항상 양수만 했었어요. a가 음수인 놈은 우리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허수로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할 게 이게 4차, 6차, 8차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뒤에는 또 정의되어 있지 못하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정의되어 있지 못해요. 아예 정의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x의 n제곱 할 때 우리가 얘를 x를 뭐 한다고 한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분 루트 a로 표현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 똑같은 거듭제곱 한 놈인데
기존 체계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체계를 생각해 봐요. 새로운 체계는 홀수 차수인 거죠. 그럼 홀수 차수는 x의 n 한 놈이 a도 되는데 이때는 a가 양수도 되고 a가 음수도 됐었단 말이에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툭하니 또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표시할 때 x의 n제곱근 루트 a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때 a는 항상 양수인데 a는 양수도 되고 a는 음수도 되는 이런 새로운 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기존 체계가 중요해요, 새로운 체계가 중요해요. 기존 체계가 중요해요. 이 기존 체계를 그대로 어떻게 하면서 유지하면서 새로운 체계를 어떻게 하면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래프를 이용한 거죠. 그래프의 특징으로 뭐를 이해해보자? 숫자, 식을 이해해보자. 다른 말로 숫자를 정확하게 이해해보자. 새로운 숫자를 이해해보자.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당연히 우리는 기존 체계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기존 체계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놈이 얘는 양수일 때만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놈도 양수로 싹 다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프 한 번만 더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얘가 뭐라고요? 한 번 더 그려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그리세요. 숫자 체계니까. y는 x의 n제곱인데 n은 홀수예요. 자꾸 귀찮아하기만 해봐. 아주 그냥. 그죠? 그리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보면 얘가 a인데요. y는 a인데 이때 a는 양수예요. 근데 이놈하고 완전히 아래로 내려간 이놈을 확인해 봤더니 y는 마이너스 a예요. 이때 a도 양수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 자체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 놈에 있는 이 지점의 좌표가 n제곱근 a가 되는 거고요. 원래 이 지점의 좌표가 n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이 지점의 좌표가. 근데 이 놈을요. 얘를 써서 만들려면 우선 루트 안이 항상 양수여야 되는데 여기 봤더니 이게 원점 대칭인 거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떨 수밖에 없다고?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니까 얘의 부호 바꾼 놈이 얘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플러스 3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니까 n제곱근 a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될 테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n이 너무 커? 이해해 주세요.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그 순간에 a가 무슨 수라고요? a가 양수. 얘도 무슨 수? a가 양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그대로 있으니까 얘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싹 다 이해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얘를 기존 체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다 써? 제대로 써. 얘는 새로운 체계. 얘는 기존 체계. 당연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무슨 체계지? 기존 체계니까 새로운 체계를 기존 체계를 이용해서 이해합시다 해서 싹 다 정리가 된 거죠. 됐어요? 하나 더 해요. 리얼. 야, 이 정도 정리하면 이제 이해됐겠지? 문제 풀 때 이제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조심할 거, 이 애는 무슨 수지? 홀수. 홀수만 새로운 체계지 짝수는 새로운 체계가 아니에요. 기존 체계 그냥 쓰면 되니까. 그래서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외우는데요. 그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보려고 해보세요. 충분히 이해됐죠? 근데 두 번 설명한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됐다고 생각하고, 네 번째는 거듭제곱 근이잖아요. 근은 n차일 때는 항상 n개가 존재해요. 그러나 똑같은 n차인데 이게 근이 아니고 실근이잖아요. 실근은 n차면은 2개 아니면 항상 1개만 존재해요. 왜냐? 그래프 그려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2개죠?
홀수 차수는 어디를 긋나 한 개잖아요. 짝수 차수는 없던지 두 개던지 이렇게 됐다고. 됐어요?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짝수 차수는 아래면 없고 위면 두 개. 홀수 차수는 이렇게 됐으니까 어디를 그어도 항상 한 개. 그러니까 확인할 거 그냥 근이라고 하면 항상 n개를 찾으셔야 되고요. 실근이라고 하면 짝수 차수는 두 개, 홀수 차수는 한 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어요? 개수 입장에서만 보면 방정식인 거니까. 그래서 칸이 없네 이거. 얘는 짝수 차수. 얘는 무슨 차수? 홀수 차수. 아 이거 힘들어라. 됐어요? 야, 이 정도 정리하면 알아먹겠죠? 그렇죠? 반드시 꼼꼼히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해해 놓으셔야 돼요. 한 문제도 놓치면 안 되니까. 보시죠. 됐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정리 한번 해봤는데요.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중학교 때 그냥 막 외웠다면 지금은 반드시 제대로 된 기초를 닦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뒤에 조금 더 남았는데요. 너무 기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